용자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에 용자TV의 첫 번째 영상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리뷰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용자TV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사랑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있어요. 그 영상이 바로 무시동 히터에 관련된 영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겨울마다 새로운 무시동 히터를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뭐야 할 정도의 놀라운 무시동 히터를 또 찾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조금 일찍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물량이 너무 딸려가지고요, 너무 늦게 제품을 좀 받게 돼서 소개를 좀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무시동 히터를 생각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거, 정말 갖고 싶다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도 못 내는 그 제품, 상당히 멋있고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가격대가 100만원이 넘어요. 이 제일 저렴한 게 120만원이고 더 높은 가격이 200만원대도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울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 금액이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 그래서 오늘 이 용자TV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우크레 무시동 히터입니다. 일단은 제가 제품을 받으니까 사이즈가 좀 크더라고요. 구성품들도 조금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장에선 좀 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실로 이동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 제품 받으려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주문해 놓은 거는 2달 정도? 그 정도가 됐는데 많은 이슈들로 인해서 조금 늦게 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제품 어떻게 다른지, 구성품은 또 어떤 것들이 있고 특징은 뭐가 있는지 낱낱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포장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자, 이거 좀 쳐볼게요. 일단 박스에 보니까 박스가 하나 더 들어있어. 그래서 요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안에 품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주문을 하시게 되면 품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 상당히 품목이 많습니다.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뭔가 좀 신뢰가 가. 근데 요거는 제가 다 꺼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좀 다르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 새로운 무시동 히터입니다.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전면부부터 한번 볼게요. 전면 부분 보면은 이 부분이 차량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차박을 하실 때 실내에서 조작을 할 수 있는 조작 버튼이 여기 전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무시동 히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이쪽에 이제 여러 장치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60 단자 부분도 보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XT90 단자를 많이 쓸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사이즈도 좀 작게 만들기 위해서 아마도 60 단자를 사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항공 단자도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이제 볼트 게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요거는 실제로 제품을 동작을 시켜서 어떤 활용도를 갖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측면에 보시면 송풍구가 또 위치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송풍구를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방을 향해서 바람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송풍구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게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신기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 송풍구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잠시 후에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측면부도 한번 볼게요. 이 측면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60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제품 자체를 보시면은 60 단자가 2개 있다는 거는 이쪽에다도 결속을 해도 되고 이쪽에다도 결속을 해도 되고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디자인적인 요소는 상당히 뛰어나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바스토의 그 외형적인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디바스토를 너무 갖고 싶지만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서 꺼려 하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그 무시동 히터 본체를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구성품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구성품이 유독 많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좀 업체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첫 번째, 전용 가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용 가방에다가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가방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네요. 하단에 보면은 약간 고무 바킹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바닥에 냈을 때도 좀 부담이 좀 덜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일단은 난 저 구성품들을 어떻게 다 들고 다니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방 안에다 넣으면 되겠네요. 안쪽에 보니까 쿠션도 되게 좋아요. 와, 되게 고급지다. 안쪽에 좋은데? 왜 노트북 가방 같은 데 보면은 약간 쿠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쿠션이 들어가 있네요. 이쪽 안쪽에 보면은 구성품들을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열려서 나눠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쪽에도 마찬가지로 제품의 구성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전용 가방이 들어있다. 와,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기름통이 들어있어요. 기름통이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건 뭐냐면 요게 약간 호환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우와, 되게 좋다. 이거 좋은데 이거? 네, 기름통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구성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품 구성품 한번 볼게요. 와, 뭔가 되게 많아. 이거 뭐야? 이거 약간 안경 케이스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여기 열어보면은 우와, 그거네. 저기 펌프. 소음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펌프 되어 있습니다. 펌프 자체를 이렇게 막아줬어. 가방 같은 걸로 막아줘가지고 소음이 좀 더 차단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천시 눈 오거나 이럴 때도 조금 피해가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안쪽에도 보면은 재질 자체가 약간 쿠션이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걸 열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수리를 요구할 때나 이럴 때 빼고는 아마도 크게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펌프가 하나 더 있는데 추가로 여분으로 보내주는 그런 펌프인 것 같습니다. 고장 시에 쓰라고 이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본체와 연결될 수 있는 펌프하고 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60단자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단자가 있거든요. 파워뱅크에 이제 대단자를 활용해서 연결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60단자 이렇게 배관이 있는데 이거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리콘 배관인데 한 번 더 이렇게 좀 감싸줘서 좀 더 안전하게 좀 느껴지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여러 가지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송풍구를 연결해서 이제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배관을 좀 길이를 좀 늘게 하거나 이제 할 때 사용하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안쪽에 이제 이런 수리 키트도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리를 요할 때나 이럴 때 자가 수리를 할 수 있게끔 품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뭐지? 이거는 방염포 같은데요? 방염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염포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송풍구를 막아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요게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동 히터에 리모컨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량의 유리에다가 껴줄 수 있는 고무 재질의 고무 몰딩입니다. 차박을 하실 때 이거를 이제 차량 그 유리에다가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다 안전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몰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유리에다가 이 제품을 올리게 되면 내가 이제 창문이 크다 혹은 작다에 따라서 그 나머지 면적들을 좀 가려줘야 되는데 그걸 좀 가려줄 수 있는 이렇게 판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풍구, 온풍구 앞쪽에 결속해주는 부분이죠. 이것도 이제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송풍구를 좀 길게 빼야 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온풍구 배관. 온풍구 배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온풍구 배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배기구 배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아마도 이렇게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 배관일 거예요. 요게 이제 특징적으로 좀 안 좋은 불량 부분이 뭐냐면 잘 찢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구멍도 좀 잘 뚫리고 재질 자체가 좀 약합니다. 찌그러지는 것도 이렇게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이 찌그러짐이 상당히 오래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튼튼하게 제작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도 조금 구겨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대한 줄였을 때 한 75cm 정도 되거든요. 길게 늘려치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니까 부족하다 하면 여장으로 추가로 주문을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5kg 무시동 히터에 쓰는 배관이랑 사이즈가 거의 똑같아요. 아마도 완전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호환해서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게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게 좀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요거는 틀이더라고요. 자동차에다가 이제 결속을 할 때 창문에 밀착시켜서 결속할 수 있는 그런 틀입니다. 그래서 본체 홈에다가 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안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게 이제 견뎌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구성품은 모두 다 봤는데요. 일단 사용 설명서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설명서를 보시면 한글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고장 원인이라든지 고장 유형 검사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품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확인하시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고장이 발생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우쿨에서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이나 이렇게 문의사항 같은 거 여쭤보시면 아마 상담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제품 무시동 히터의 사이즈, 무게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M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제품보다 조금 큰 사이즈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지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미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사이즈를 좀 확인해 볼게요. 일단 너비를 보면은 49cm, 그리고 폭도 한번 볼게요. 폭은 23.5가 나오네요. 23.5. 그리고 높이도 보겠습니다. 네, 22.5가 나옵니다. 네, 22.5. 그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무게인데요. 원래 쓰고 있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5kg인데 요거 무게부터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름은 다 비워둔 상태거든요. 자, 무게는 9.79kg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제 우쿨에서 판매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인데요. 이것도 한번 제품 무게를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제품 무게도 궁금하시겠지만 구성품들 모두 포함한 무게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용 가방에 넣은 다음에도 한번 무게를 측정을 해볼 거예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쿨의 무시동 히터의 무게는 9.16kg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600g 정도 좀 적게 나는 것 같아요. 예, 좀 오차 범위는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9kg 정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시동 히터에 그 여러 가지 구성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제가 전용 가방에다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본체만 안에다 일단 넣어봤는데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 가방이 좀 상당히 크네요. 그래서 위쪽에도 공간이 꽤 넓어요. 그래서 이 송풍구도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송풍구도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배기관도 여기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전용 가방에다가 모든 제품들의 구성품을 모두 다 넣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름통은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무시동 히터가 기름 냄새가 되게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일체형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해서 이제 기름통이 엎어지거나 하면 기름도 셀 수 있고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주유소 가가지고 요 통에다가 그냥 기름만 가득 채워주세요 하고 이제 요것만 따로 들고 다니시면 되니까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게가 좀 상당히 올라갔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무게는 13.29kg가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성품이 다 포함되어 있는 무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기존 무시동 히터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거추장스럽게 달려있고 또 송풍구는 따로 별도로 들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조금 무겁긴 하지만 이 무시동 히터 자체를 모든 구성품을 풀로 이 전용 가방에다 모두 다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 이 제품과 이 제품의 성능의 차이는 어떠한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온도 변화를 보여주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무시동 히터를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그냥 또 소개해드리면 또 용자TV만의 또 소개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세하게 좀 알려드릴 건데 테스트를 좀 해볼 거예요. 제가 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좀 보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것들도 정말 많고, 저도 무시동 히터를 매년마다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정작 궁금한 것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목조목 좀 살펴볼까 합니다. 파워뱅크를 2개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무시동 히터, 그 제품과 제가 가지고 나온 우쿠레에서 판매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 그 무소음이라고 하는데 소음 정도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좀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들 낱낱이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궁금증, 이건 아무도 물어보시지는 않았어. 근데 제가 궁금하더라고. 우쿠레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제품 무시동 히터에 이 기름통이 들어가 있어요. 5리터 정도거든요. 만약에 어딘가에 넣는다거나 박스 안에다가 제작을 해서 넣은다거나 하시는 경우에 이 사이즈도 좀 궁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기름통의 사이즈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 합니다. 기름통의 사이즈는 일단 폭 자체가요, 대략 한 25cm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25cm, 두께는 15cm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름통 자체가 이렇게 마개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기름을 넣었을 때 찰랑찰랑 움직이면 기름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넘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지면은 기름이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다른 그 기름통에다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기름통을 풀르게 되면은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요걸 혹시 다른 곳에다가 쓸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 차량에 보면은 캠핑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 기름통을 측면에 달고 다니거든요. 이쪽에는 활용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걸 한번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픈을 하고 얘를 넣었을 때, 네, 이렇게 이제 호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기름통을 저걸 쓰지 않더라도 구멍 사이즈만 맞으면 어느 정도 호환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테스트에 앞서서 제품을 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립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창문에다가 일단은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이제 창문에다가 고무 바킹을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와, 저는 거의 사이즈가 딱 맞은데? 요거를 이렇게 껴준 다음에, 자, 이거를 여기다가 잘 깔아주고, 됐나요? 자,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창문에 이렇게 설치를 해줬거든요. 이 차량마다 창문의 사이즈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창문 사이즈에 맞게끔 이걸 좀 커팅해 주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이쪽 부분을 좀 막아 가지고 완벽하게 좀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지? 빈 공간 여백 없이 완벽하게 밀착이 되게끔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게 자르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칼질로 그냥 한 번, 두 번만 한 다음에 이렇게 부러뜨리듯이 꺾어주면 바로 깨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손쉽게 그냥 사이즈만 확인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설명서나 이런 걸 보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데다 바로 꽂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원선이 하나 있어요. 이게 아마 펌프 전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펌프 전원을 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수, 이렇게 보면은 이 마개가 돼 있어요. 잔류 그 기름이 남아 있을 때 이걸 그냥 들고 다니거나 하시게 되면은 잔류 기름이 차량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밸브를 꼭 채워주신 다음에 다니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체결을 하실 때는 이게 고무 마개를 빼신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은 바로 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창문 유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쓰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편의상 사다리를 놓고서 기름통을 놨거든요. 기름통을 놨는데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구멍이 2개가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이 부분을 돌려줄 수가 있거든요. 본래는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이 흐르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펌프를 이용해서 이걸 뽑아내려면 공기가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 풀어주시면 공기가 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원활하게
순환이 될 수 있게끔 풀어주시면 된다. 유념하셔야 될 거는 철수하실 때는 꼭 잠궈 주셔야 나머지 기름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파워뱅크에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은 그 실내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상당히 좀 멋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송풍구가 있기 때문에 송풍구에서 따뜻한 바람을 또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이제 파워뱅크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13.3V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워뱅크가 좀 멀리 있더라도 내 파워뱅크의 용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느껴지고요. 파워텍 같은 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XT90 단자가 아닌 60 단자를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60 단자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전원을 인가시켜 주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전원을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항공 단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파워텍을 또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켜서 이제 전원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전원을 넣어주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켰고요. 10단으로 일단 해놨거든요. 현재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동을 시켜보니까 에러가 1번이 뜨더라고요. 그 부분을 살펴보니 펌프에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가동을 시켜보니 원활하게 또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기구 쪽은 저희는 위쪽 상부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부층에 설치하든 위쪽으로 설치하든 그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열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연기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좀 많이 뜨거운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위쪽에 아이볼트가 있잖아요. 이 아이볼트를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제 소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감아 가지고 고정시켜 줄 수 있는 형태로 이 배기관을 잡아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두 무시동 히터를 비교를 좀 해볼 겁니다. 소음 테스트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열 온도도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우쿨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시동 히터부터 먼저 가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무시동 히터 모두 다 안정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소음 체크도 좀 해보고 온도 체크도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음 체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을 하지 않는 동안의 소음 체크해 볼게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의 소음 정도는 71.9dB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양쪽에 있는 무시동 히터의 소음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거리가 떨어지는 상황일 거를 감안해서 무시동 히터에서 한 발자국 정도 물러난 상태에서 체크를 해볼게요. 자, 한 발자국. 자,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무시동 히터의 소음은 76.5dB입니다. 지금 가까이 가서 되는 거는 어쨌든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발자국 벗어난 상태에서 무시동 히터의 소음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온도 체크를 해볼게요. 배기구 온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기구 안쪽으로 체크해서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볼게요. 174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뜨거운 온도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갖다 대면 화상을 입는 정도니까 유의하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송풍구를 저희가 최대한 짧게 좀 해놨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신다면 이거보다는 훨씬 길 거예요.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풍구의 온도를 볼게요. 자, 91.8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안정화가 됐을 때 지금 그 무시동 히터를 가동하는 전력 소비량, 그거는 지금 현재 48, 52, 53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50W 전후로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발자국 벗어난 상태에서 소음 정도를 체크해 볼게요. 자, 한 발 가서 73.1dB 정도가 확인이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쓰던 제품보다는 확실히 조금 소음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네, 소음 정도는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온도입니다. 배기구부터 한번 볼게요. 배기구는 110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에서도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다,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실내에서 나오는 열풍 온도입니다. 와, 확실히 따뜻한데요?
105.4도가 나와요. 105.4도까지 확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력 소비량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니까 58, 57, 뭐 60, 63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제품을 비교를 해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무시동 히터보다 조금 더 따뜻하지만 그 전력 소비량은 5W에서 10W 정도가 더 먹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쿨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무시동 히터는요, 정말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무시동 히터를 쓸 때 Y 단자를 써가지고 이 양갈래로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박을 이용하시고 따로 쉘터를 만들어서 쓰실 때 텐트 안에도 조금 따뜻하게 온기를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쓰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 측면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송풍구가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 부분에 마개를 빼주시게 되면 이렇게 철제로 된 커버가 있습니다. 요걸 빼주시게 되면은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안에 들어있었던 이렇게 브라켓을 같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브라켓을 이쪽 부분에다가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껴주시고, 껴주시면은 어느 정도 딱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정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다가 송풍구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송풍구를, 요거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저희처럼 루프탑 텐트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별도의 이제 쉘터를 치는 경우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쪽 안으로 한번 송풍구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송풍구를, 온풍구를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루프탑 텐트가 좀 길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송풍구를 활용해 가지고 중간에 브라켓을 연결해서 저쪽으로 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옥녀가 올라가 있는데 그쪽에다 이제 송풍구를 넣어줬죠. 네, 문을 닫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무시동 히터를 가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앞쪽에서도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그리고 위쪽에서도 따뜻한 바람이 나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온도를 좀 일단 체크를 해보자면, 위층의 온도는요 58.3도가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송풍구가 대략 한 1m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길이가 좀 짧아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던 1m를 추가해서 대략 한 2m 정도를 연장을 해서 올라간 수준인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 손실도 조금 더 클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하단의 온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네, 하단의 온도는 111도 정도가 나옵니다. 확실히 밑에 층이 온도가 확실히 더 뜨뜻한 것 같긴 합니다. 기계에서 바로 나오는 온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뜨거운 것 같긴 해요. 그럼 이 부분을 좀 막았을 때 위층의 온도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마개를 막아줬습니다. 이쪽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아예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만 따뜻한 열기가 올라가는 구조로 지금 세팅을 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따뜻한 바람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품은 현재 우쿨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시동 히터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무시동 히터가 너무 높은 가격에 감히 엄두도 못 낼 만한 그런 가격이었는데, 이 현재 우쿨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의 반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고심을 해보셔도 될 만한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크게 느껴졌던 장점은요, 실내에서 쓸 때랑 혹은 쉘터에서 쓸 때 이걸 이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렸던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장착을 하셔서 차량 내에서 차박을 하실 때도 쓸 수 있고, 쉘터를 쓰는 경우와 루프탑 텐트를 쓰는 경우 외부에 있는 배관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캠핑을 하실 때 상황에 맞게끔 여러 단위로 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배기관 부분이었습니다. 배기관 부분이 약간 좀 헐겁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트링을 활용해서 좀 고정을 해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쉘터를 쓰는 경우 그리고 루프탑을 쓰는 경우에도 또 정지하거나 온도를 낮추거나 하기 위해서 굳이 내려가지 않고 리모컨을 또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 제가 2023년 최초로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은 바로 무시동 히터였습니다. 앞으로도 용자TV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열심히 찾아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용자TV 열심히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TV